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아이고. 힘이 안 돼가네. 아이고. 올라올 때도 이렇게 올라오셔야 돼? 이 다리 먼저 올려야지. 이거 올리면 아프거든. 아프셔서. 네. 이쪽은 좀 덜 아프니까. 저런. 어떠세요? 올라오세요. 예, 올라오세요. 한 번 더 내려가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기신경치료학회입니다. 슬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받으신 환자분에게 여러분들이 무언가 처치를 해서 수술을 보류하거나 혹은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만들어줄 수 있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요? 아직 완성되진 않았으나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수술을 보류하거나 혹은 수술을 하지 않고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완성된 접근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들은 사진의 현상을 가지고 수술 유무를 결정을 하게 되죠. 물리치료사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관절염 환자를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통증과 기능 두 가지 측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능 부분은 모든 물리치료 선생님들이 워낙에 잘하시기 때문에 언급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통증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통증은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적으로 접근을 해서 해결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관절염 환자의 통증은 한 가지 이유, 소위 뼈의 변형만 가지고 통증이 나타나지는 않고 다양한 원인을 가지고 있죠. 이 부분을 기본으로 가장 쉬운 것부터 해결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적으로 환자한테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이 환자의 통증을 조절할까를 생각을 한다면 원인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뼈, 관절, 인대, 힘줄, 근육, 그리고 지배하는 신경, 혈관, 끝으로 부종입니다. 현상에 대한 부분이죠.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 기준에서 가장 쉬운 것부터 우리가 해결을 해 나가면 해결이 된 것만큼 환자는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이 치료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시려면 전기적인 자극의 특정의 조건값이 있고 이 조건값을 잘 맞춰줬을 때 신경의 역치가 올라가고 유지되고 그리고 근육 자체가 릴렉세이션이 상당히 유도된다. 이 점을 이해하고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거는 이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근육과 신경에 대한 접근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인대나 힘줄, 기타 여러 가지 메카니컬한 페인을 줄여주는 방법은 제가 페이스북에서 라이브로 진행을 못했어요. 이 점 이해해 주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건드리려고 하는 부위부터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건드리면서 근육에도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요 부위와 요 부위, 요 두 부위를 건드리는데요. 보시면 페모럴 러브하고 전면으로 약간 측면으로 있는 레터럴 페모럴 커타니우스를 건드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두 부위를 건드리면 신기한 반응이 있어요. 이 부위를 건드렸는데 환자의 감각적인 변이 현상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요 부위에서 일어납니다. 신기하죠? 여기 바늘로 찔러도 몰라요. 그 정도로 감각이 굉장히 우둔해집니다. 일시적인 에너스티지아 현상을 유도하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참 신기한 방법이에요. 단 조건이 이렇게 유도하기 위해서는 조건값이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찾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요 부위를 건드리고 나면 일반적으로 리플렉션 익스텐션이 나타나는 메카니컬 페인이 상당히 많이 줍니다. 초창기 때는 즉발성, 즉시로는 통증이 줄지만 지속성이 별로 없었어요. 돈 내고 나가면 금방 아프신 거죠.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지속성도 상당히 보장이 되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재현성과 확정성이 확인이 된 그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 포인트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대고 있는 이 부분은 진우 머슬입니다. 쿼드리셉스의 바소스 인터메디우스까지 지어보면 그 안쪽에 요 근육이 있어요. 진우 머슬입니다. 진우 머슬 바로 밑에는 수프라포텔라 볼사가 있습니다. 자, 진우 머슬의 기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각각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진우 머슬은 쿼드리셉스 머슬과 역행합니다. 그래서 쿼드리셉스 머슬이 긴장하면 얘는 이완되고요.
쿼드리셉스 머슬이 이완하면 얘는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수프라포텔러 볼살을 왔다 갔다 조절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겠죠. 자세한 건 여러분들이 알아보시고요. 저희가 초음파로 확인을 해봤더니 디제너레티브 오스테오아스트로시스 환자 무릎을 구부리고 피는 그 기능이 지극히 제한적으로, 그것도 오랫동안 그 상태로 지내셨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지누모슬 자체가 제 기능을 못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늘어났다 줄었다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2차 3차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구부리고 필 때 메카니컬 페인에 문제가 오고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누모슬을 건드려 봤습니다. 건드려 봤더니 와,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었어요. 이 부분도 적절한 조건값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학회에서 독자적으로 스터디를 하는데요. 이 부위를 건드리고 나면 이분이 걸을 때 혹은 이분이 움직일 때 상당히 편안해지겠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어요. 그 부위가 바로 이 부위가 되겠습니다. 위쪽 앵귤럴 파트에서 건드릴 때는 페모럴 러브와 레터럴 페모럴 커타뉴스를 건드리면서 근육의 적절한 긴장도 동시에 유도하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이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경에 대한 부분, 근육의 효과를 기대하는 그런 부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노리는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번 제가 건드리는 부위는 햄스트링의 내전 파트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 볼 만해요. 어떤 포인트인지 정확하게 알려 그러지 마시고 햄스트링 내전, 살토리스, 그라시리스를 포함을 한 근육들이죠. 이 근육 그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당한 긴장을 유도하는 정도의 강도로 한번 조절을 해보세요. 특히 아스트라시스 환자, 관절염 환자한테 꼭 한번 해보십시오. 굉장히 좋은 효과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조건값 및 여러 가지 컨디션을 맞춰서 하는 전문적인 치료한 결과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굉장히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환자들이 대단히 좋아질 거예요. 다음 제가 건드리는 부분은 사페누스 너브를 건드려주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 부위도 신경과 근육의 동시에 효과를 기대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좋아요. 이 부분을 건드리고 나면 메카니컬 페인은 기본적으로 줍니다. 오늘 치료의 목적은 계단 오르 내릴 때, 앉았다 일어날 때, 움직일 때 아픈 거를 10점 기준에서 3, 4점까지 떨어뜨리는 겁니다. 실제로 대부분 그렇게 다 돼요. 자, 이 포인트는 ITB와 바스토스 레터럴리스 머슬이 겹쳐지는 부위에 머스쿨러 그루브라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 부분 잠깐 좀 확인해 볼까요? 이런 건 알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ITB와 바스토스 레터럴리스가 겹쳐지는 부위가 있습니다. 요렇게 겹쳐지죠. 그죠? 그래서 요 부위를 머스쿨러 그루브라고 하는데 이 부위가 정말 중요해요. 무릎이 아플 때 꼭 적용해 주십시오. 혹은 ITB 신드롬이라고 하죠. 이런 경우에도 꼭 적용해 주시면 도움이 돼요. 이 부분과 인서션 파트, 이 두 군데를 건드려주는 방법인데 메카니컬 페인을 줄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 다음 포인트는 사이애틱 너브가 분기되는, 소위 TBR과 페로니얼로 분기되는 지점과 지누머슬 그 끝단, 거기에는 페모럴 로브의 엔드 벌브가 있어요. 이 두 신경을 동시에 건드려주면서 적용하는 그런 방법인데, 물론 근육도 함께 적용을 하게 돼 있죠. 이 부위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별로 추천하진 않아요. 제대로 알고 적용을 해야지 되는 그런 부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위는 니 조인트에 마치 트랙션 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하고 나면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아무튼 굉장히 가벼워지시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적용하고 나면 아마 치료를, 근육과 신경에 대해서는 아마 끝을 낼 겁니다. 가볼까요? 끝났네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걸을 때는 제가 작은 영상에 곧 띄우겠지만 한 발 한 발 내려가시고 한 발 한 발 올라오시던 그런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걷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올라오세요. 예, 올라오세요. 잘 걷죠? 처음에는 절뚝절뚝 한 발 한 발, 그것도 난간에 기대서 내려가고 올라오셨던 분이세요. 한 발 한 발 했는데 지금은 양쪽 조금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좀 개선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게 메인 치료가 아니고 기본 치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 라이브를 끄고 본격적인 치료를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치료를 해서 수술을 보류하거나
수술을 하지 않고 잘 이겨내시는 그런 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자부감이 많이 생길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죠. 우리 가족 중에 한 분이 TKR 권유를 받으셨는데 여러분들이 치료를 해가지고 수술을 보류시키거나 혹은 수술을 안 하고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거 대단한 거 아닌가요? 제가 생각하는 경쟁력은 한 꼭지라고 생각을 해요. 남들보다 한 꼭지만 더 올라가면 경쟁력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통증 조절만 지금보다 조금 더 잘 하실 수만 있다면 한 꼭지 이상 아마 올라갈 겁니다. 대다수의 슬관절 환자는 수술이 최후에 보르지 않습니까? 수술 전까지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그 고생은 통증이란 말이에요. 통증을 조절하고 기능까지 개선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우리 물리치료사가 통증 부분만 잘 조절해 줄 수 있다면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치료하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수술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함께 경쟁력을 키워나갔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